반갑습니다. 일본 고대사부 11번째 시간, 지금 나라 지역을 답사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계속 올려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을하 왕에 대한 그런 신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여족의 외 진출 역사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증거적 자료는 고고학적 그런 자료가 나오겠죠. 그러면 문헌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받쳐주는 문헌과 말 그대로 현장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을하왕인데 보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의아할 겁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대진국 봉기의 을하왕의 기록이 명백하게 사실임이 증명된 그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왜 환단고기를 못 보게 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배운 역사하고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질감이 떨어지는 말 그대로 진짜 역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환단고기를 위설하는 이름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런 가치 하나만으로도 어떻습니까? 환단고기 99%가 나머지 가짜고 이 하나만 진짜라 하더라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 또 환단고기를 위설하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한 부분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고집을 합니다. 역사서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서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서로 역사의 책자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서로서로 조합해가지고 역사를 연구해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 주장하고 틀리다고 위서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 환단고기 가치를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을하왕 관련된 기록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여족의 외 진출은 여러분들 하면 딱 생각하는 나는 분이 있죠. 보면요, 존 카터 코벨 여사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동양에 어떻습니까? 동양학의 미술 관련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원래는 일본 쪽이 전공이었습니다. 일본 쪽이 전공인데 일본에서 어떻습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본 문화의 실체를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일본 학계가 충격에 빠진 것이, 이 양반이 뭐냐면 일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일본 역사, 고대사, 미술사를 연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역사의 문화의 뿌리는 한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하종족의 이제 한반도에서 어떻습니까? 열도로 오는 과정, 이런까지도 이제 다 인정하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일본 학계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배신당했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양반은 학자로서 계속 파고드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일본의 뿌리는 한반도에서 온 거다, 이런 쪽으로 다 증명되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쓰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좋아했습니다. 이야, 진짜 양심 있는 학자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일본 학계의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한 사람이 저렇게 책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하면서 그때 어떤 분위기까지 돌았냐면 당신을 한국에서 거둬주겠다, 어느 사찰에서도 그런 쪽 약속을 했고 보면요. 이런 관련 내용은 제가 다른 부분에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여사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과거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야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 양반은 한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그런 개념이 없죠. 그냥 학자로서 일본의 뿌리는 한국이다, 그리고 부여족이다, 이런 쪽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더 열렬하게 어떻습니까? 이 양반을 띄워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국에서 마치 이 양반을 책임져 줄 것처럼 다 돌아가시면 한국에 유해를 묻어주겠다, 이런 쪽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정작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분의 유해를 거둬준다는 그 단체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을까요? 왜 돌아섰을까요? 그때 한국이, 말 그대로 한국이 배신했습니다. 그때 역사학자들, 한국의 역사학계하고 한국의 이 양반한테 약속했던 그 단체들이 배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알죠. 지금의 한국 사학계는 부여족의 일본 진출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분이 딱 떠나니까, 세상 떠나니까 어때요? 돌아서 버렸습니다. 돌아서 버리고 정작 이 양반의 유해를 거둬준 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일본에서 거둬줬습니다. 밉지만은 어떻습니까? 학자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양반은 어떻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국을 위해서 연구한 걸로 결과가 드러났지만은도 진짜 정작 이 양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양반의 유해를 거둬준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고 존 카터 코벨 이 박사를 이야기하실 때는 그
아픈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분이 뭐 부여사를 위해서 뭐 됐다. 정작 그렇게 띄워준 한국이 배신했습니다. 이분을. 그 현실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 보십시오. 이제 고조선 1호 박사가 큰소리 친 거 보십시오. 700년간 만주를 차지했던 부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700년간 만주를 차지했던 부여인데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부여사 몇 프로 찾아냈습니까? 1%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 양반이 쓴 부여사 읽어보면 소설입니다. 소설. 부여사에 관련된 문헌이 많은데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써요. 고집대로 해가지고 언제 부여가 700년간 지배했으면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오래 갔는데 왜 증명을 못 해냅니까? 지금까지도 어때요? 부여 보면 다 개판입니다. 연구한 거 보면 왜 이럴까요? 보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텍스트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부여사를 밝히니까 해답이 안 나와요. 삼국사기 상옥유사도 잘 쓰게 보면 북부여, 동부여, 갈사부여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언급 안 해요. 동부여하고 북부여가 틀리다는 것도 언급 안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런 놈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믿겠어요, 보면, 여러분들. 자, 저렇게 부여가 700년간 만주를 지배했다 놓고 정작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부여사 여러분들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부여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지 쭉 나오죠 보면요. 원래 고조선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대부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해무수의 북부여. 남발을 다 매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저 부여사를 해명해야만 우리나라 부여가 해결되지 그러지 않고 나라가 다 틀린데 어떻습니까? 700년간 지배했다고 뚱따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런 걸 어때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요? 문헌이 다 있습니다. 물론 깊은 문헌은 없는데 고고학을 받침으로 해가지고 왜 대부위라는 게 있고 북부위가 있고 동부위가 있고 갈사부위가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자 부여사의 이동경로라든지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북부여, 부여, 북부 우리나라는 역사책에 북부여를 안 가르치죠. 해모수의 북부여. 그게 해모수가 마치 해모수 아들이 고주몽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해모수하고 고주몽은 뭡니까? 고손자 관계, 고손자입니다. 4대입니다. 4대. 180년 정도 됩니다. 해모수는 북부위를 세운 사람이고 고추모는 어떻습니까? 고구려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모수의 4대 손이 고추모예요. 고주몽이에요. 근데 이것을 뚱땅지게 해가지고 해모수하고 고주몽이 마치 고구려인 것처럼 요리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역사는 고대사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단곤조섬이 해체되면서 누가 들었습니까? 해모수가 북부위를 만들잖아요. 북부위를 만들면서 원래 단군이 차지했던 진안 지역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위쪽을 차지하죠. 그러면서 한쪽 날개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한쪽 날개는 바로 요서 쪽에 있는 기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준 마지막 왕이 준왕이라 말하는 기준왕이 어떻습니까? 단군조선이 마지막 왕이 아닙니다. 단군조선은 그 전에 다 해체되었고 망했고 북부에 해모수 있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서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서쪽에 여러분들 연나부 부여 그쪽 지역 있죠. 저쪽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기후의 자손인 기준이었습니다. 기준. 자, 기후부터 어떻습니까? 기후가 해모수가 기후는 어떤 사람이냐? 해모수가 고조선의 영역을 쉽게 말하면 고조선의 옥세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이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모수가 북부위를 세고 난 뒤에 서쪽의 날개 저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요서 지역은 전부 다 기시들 네 후손으로 다 그 정권을 유지하게끔 자발해가지고 그대로 다 보존해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후부터 기준이 쭉 나가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쪽은 뭐죠 보면요. 동부위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이 부여사가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단군조선도 언급 안 되는 상황에서 부여사가 저렇게 정립이 안 되고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부여사가 해체 쉽게 말하면 해체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부여사는 절대로 우리나라 사학계의 학자들 100명 1000명의 학자들부터도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도표 보시는 왼쪽 도표 저거 해결 안 하면 어떻습니까? 부여사는 실체 못 잡습니다. 뚱땅 같은 700년 이야기하지 말고 그죠? 부여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부여사 저렇게 정리한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언급드린다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 기시조선이 뭐냐? 기자조선이 뭐냐 하는 실체가 여기 나 있어요 보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어땠습니까? 북부의 여러분들 요서지역이 그때 뭐였습니까? 번조선이었습니다. 위에 북부에 원래 당군이 타치했던 당군조선은 망해버리고요. 47대 고열가 당군이 떠나버리고 해무수가 6년 뒤에 저 나라를 어떻습니까? 흡수하면서 북부여 옥세를 받으면서 북부여를 만들어내는데 그 번조선 땅은 그대로 두고 어떻습니까? 자기를 도와준 기후부터 기욱, 기석, 기운, 기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75세까지 어떻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게끔 해무수가 배를 해줍니다. 저게 여러분들 기시조선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나중에 마지막 기준왕이 어떻습니까? 이만한테 정권을 뺏겨가지고 만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이제 쉽게 말하면 다시 정권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뭐해 보면 자기 뿌리를 기자로 잡습니다. 기자로. 이게 현실인데 이런 거 모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현실적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이니까 이런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전개드릴 자 이제 연나부 부여, 서부여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쉽게 말하면 백제 부여 이전에 어떻습니까? 백제도 부여라 불렀잖아요. 남부여로 불렀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전에 서부여인데 서부여의 실체 일명 연나부 부여가 어딘지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을하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삼국사에 보시면 고구려 봉기 그 다음에 대무신왕편에 여기 나옵니다. 자, 가을 7월에 부여왕의 사촌 동생이 나라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게. 여기서 부여는 여러분들 뭡니까? 갈사 여기 보시면 연나부 부여를 이야기해요. 부여가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부여 말하는 대륙의 마지막 부여인 연나부 부여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부여하면 똑같은 부여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선왕이 돌아가시고 나라가 망하여 백성들이 기댈 데 없는데 왕의 아우는 도피하여 갈사수에 도읍하였다. 자, 갈사 어떻습니까? 갈사부여라는 게 여기 나오죠. 갈사부여.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역시 못나고 어리석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가 없다 하고 하였다. 이에 1만여 명과 함께 투영해 오니 왕은 그를 봉하여 왕으로 삼고 뭡니까? 연나부에 두었다. 그래서 연나부 부여라고 부릅니다. 그의 등에는 줄무늬가 있었으므로 낚시의 성을 주었다. 그래서 뭐냐? 낚시부여, 연나부부여라고 역사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진서동의전 보겠습니다. 진서동의전에 보면 거기 연나부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자세히 나오는 게 여기 나옵니다. 무제 때, 서진무제입니다. 자주 와서 조공하는데 태강 6년 때 모용에게 습파당한 바가 있어 그 왕 의뢰가 자살을 했다. 자살을 하였고 의뢰의 자제들은 옥주로 돌아갔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황제가 조를 내려 부여왕은 스스로 충유를 지켜 왔는데 오랑캐에게 멸망당했으니 도와주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6년 이듬해 부여의 후왕, 그러니까 의려왕 다음이 누구죠 보면요. 을하가 나오죠. 을하가 왕이 됐다 나옵니다. 후왕인 을하가 감에서 보내 쭉 나오죠 보면요. 을하는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다. 요것이 진서동의전 부여조입니다. 요까지 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을하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역사에서는 아무도 언급을 못하는데 오직 어때요? 환단국이 대진국 봉기에 을하가 왕이 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 기록의 가치는 중요한 거죠 보면요. 자, 일본 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응신천왕의 정치입니다. 응신천왕. 여러분들 응신천왕 아시죠 보면요. 말 그대로 신에 응했다는 것인데 저 양반의 정체가 뭘까? 왜? 이것이 일본 천황계는 뭐 공견한 비밀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천황가가 한 일대 만세일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만세일기 천황으로는 만세일기지만 어때요? 그 혈통은 다 틀립니다.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냐 가야계냐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응신천왕 일본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이제 발전되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 꼭 만나야 될 인물이 응신천왕인데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냐? 위에 선왕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일본 서기에 있는 것처럼 위에 그 속된 말 어때요? 그 신공항우 있을 때 이런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양반의 후손이냐 진짜? 신공항우도 가짜인데 이 양반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짜에 가짜 뭐 또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 뭐냐? 이 응신천왕 오진왕이랍니다. 응신천왕 오진왕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한반도에서 건너왔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일본 정복자자 이렇게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진왕과 인덕왕은 어떻습니까? 그게 뭐냐? 오진왕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분 인덕왕릉이라죠. 왕.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세력은 전부 다 뭐다? 외래민족 세력이다. 일본에 침입하여 일으킨 정복왕조다 그래요. 앞에 있는 천황계에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천황가의 중간에 어때요? 천황이 바뀌는데 이 양반들이 뭐다? 한반도에서 건너왔다. 물론 일대 천황도 한반도에서 건너갔지, 고조선 때. 제 기록 역사에 이렇게 강의해놨죠 보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오진왕은 백제의 곤지왕자였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곤지왕의 신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쪽 이 시대 때 오진왕, 응신왕, 그다음에 어때요? 인덕왕 때 이 일본의 역사는 더욱더 비밀입니다. 이게 찾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양반은 백제의 곤지다, 오진왕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곤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한반도에서, 응신왕하고 인덕왕은 한반도에서 온 정복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진국 본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까무러칠 내용이 있는데 보면요. 이 하나만으로도 환단고기는 어떻습니까? 진짜 천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니에 보시면 나겠지만도 왜 일본의 을어왕 신사가, 을하 신사가 있는지는 한국 학자들도 일본 학자들도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 역사에서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대진국 본계 한번 보겠습니다. 한단국에 정주는 의료국이 도읍한 땅이다. 이게 뭡니까? 연나부라는 뜻입니다. 연나부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의료국 왕이 선비 모용에게 패한 뒤 핍박당할 것을 근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는데, 생각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 구절에서 어떻습니까? 대진국 본계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히 자살을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은밀히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고 자기는 백나선을 넘어서 의료왕은 어디로 갔다? 바다를 건너서 외를 팽정하고 왕이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삼신의 부명에 응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응신입니다. 삼신의 부명에 응한 것을 한자로 보면 응신이죠. 그럼 뭐냐? 자, 위에 대진국 본계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의료국이 어떻습니까? 모용에 핍박당한 뒤에, 패한 뒤에 의료왕이 의료국 왕이 뭐죠? 의료국 왕이 바다를 건너와서 응신천왕이 되었다. 이게 하나였고요. 또 나옵니다. 또 혹은 다른 이야기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의료왕은 선비족에게 패하자 도망하여 바다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제들이 북옥주로 달아나 몸을 보존하다가 이듬해 아들 을하가 즉위하였다. 자, 여러분들 의료왕은 바다로 도망가 버렸고요. 위하고 이야기 약간 스토리 틀리죠? 그러면서 아들이 뭡니까? 아들인 을하가 즉위했는데 다시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시 그 뒤에 모용해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때 을하가 수천 무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마침내 외인을 팽정하고 왕이 되었다. 자, 이 두 번째 스토리는 뭡니까? 아버지,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아버지 의료왕이 피해가지고 바다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어딥니까? 그래서 아들이 을하가 왕이가 됐는데 다시 모용이가 침략하니까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바다를 건너와서 일본을 외를 팽정하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두 번째 기록은 을하가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고요. 위에 첫 번째 기록은 어떻습니까? 의료국 왕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응신천왕이 되었다. 요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본 현지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이것은 다시 제3의 이야기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될 수 있습니다. 의료국 왕이 도망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외로 갔을 수가 있고 먼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을하가 다시 아버지가 외가 있는 걸 알고 외로 건너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한일 역사의 미스터리 바로 을하가 모실 수 있는 대을하 신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장소는 여러분들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인덕왕릉,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쉽게 말하면 무덤, 인덕왕릉이 있는 저쪽입니다. 오사카만 있고 앞에가 야마토 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을하 신사가 있죠 보면요. 자, 저기에 한일 역사의 미스터리 인물인 을하 신사가 저기에 있습니다. 자, 을하 신사의 입구는 보십시오. 여기도 곤지왕 신사가 너무너무 작아진 것처럼 을하 신사도 너무너무 작아졌습니다. 원래 여기에 있는 일하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모시고 있는 신사를 관찰한, 지금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전에 을하 신사를 관할하는 그분에게 여쭤보면 뭐냐? 이 원래 을하 신사가 어마어마했답니다. 엄청나게 컸는데 쪼그라들고 이만큼 됐다는 겁니다. 곤지왕 신사처럼. 그래서 그 앞에 여기 을하 신사를 지키고 있는 그분은 알바하러 돈 벌러 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자, 지금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어떻습니까? 을화신사 관리자가 이번에 다시 왔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축소되고 축소된 바로 을화왕 신사의 입구입니다. 자, 돌에 새겨져 있죠? 부해가지고 을화, 이제,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을화를 했죠. 을화 앞에다 큰 자로 붙여가지고, 신사, 이게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큰 신사였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 말하면 어떻습니까? 식감방사리 하는 그 정도 규모로 완전히 축소돼 버렸습니다. 앞에 옆에 들어가기 전에 간판이 있는데 보면요. 저기는 신공항우라든지 일본의 역사 관련된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들어가는 입구 모습입니다. 뭐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입장료도 없고요. 그냥 쭉 여러분들 저 입구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대을화 신사입니다. 이제 모습도 너무 이제 많이 축소돼 버렸죠. 여기는 대을화 신사면서 을화족의 조상신들을 자, 다 모시는 데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찍히는 분한테 을화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걸 보면 한반도에서 전에 있던 분은 한반도에 왔다는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이 내용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학자들도 모르고 한국의 학자들도 알면서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이게 밖에서 약간 보시면 이처럼 모습입니다. 다른 큰 을화의 대신사에 비해 보면 너무너무 작은 그거 보면요. 자,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삼태극을 많이 썼더라고요. 입구에 뒤에 후문으로 들어갈 때 삼태극 문양이 저렇게 입구에 새겨져 있습니다. 문짝에 뜰에도 삼태극을 가지고 쭉 이렇게 돌려쳤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이 뭐 우리하고 한반도 이 문화권하고 연결됐다는 그 고리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시는 여기에 이 포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보시면 자, 어떻게 이제 을화가 저까지 갔을까? 아까 이야기했죠 보면요. 연나부부여, 서부여 쭉 해가지고 이동하는 경로, 백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뭐 응신왕을 백지인이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서부에 어떻습니까? 을화가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냥 일본 열도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 열도에 그때 어떻습니까? 세력들 누가 잡고 있죠? 백지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백지에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왕이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뭐죠? 응신천왕, 을화왕을 뭐라 부른다? 백지기라고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본다면 뭐죠 보면요. 백지의 도움을 받았지만 원래 뿌리는 어디서 갔다 보면요. 부여사에서 연나부 부여, 대륙의 마지막 부여, 연나부 부여에서 어떻습니까? 건너간 부여족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까 이제 어떻습니까? 부여족의 일본 열도 진출을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어느 정도 다 상호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을화 신사를 떠나면서 그냥 오기가 섭섭해가지고 참 뭐 을화가 뭐 이분이 뭐 결국 일본에서 돌아가셨겠죠 보면요. 그래서 혼이라도 뭐 있다면 한반도 후손들 물론 이 뭐 대륙의 그런 옛날 역사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다 우리 한일이 전부 다 뭐 연결된 그런 고리지만 어떻습니까? 한반도 땅 원래 본토 땅을 밟을 수 있게끔 저렇게 신의를 사가지고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대을화 신사 신세라고 돼 있네 보면요. 저걸 모시고 이번에 와가지고 참 우리 그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만 어떻습니까? 일본 열도에서 잠든 을화왕을 위해서 한반도 땅을 밟아보시라고 저렇게 그 신사에서 파는 어떤 신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그 관련된 내용, 자,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자, 을화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은 오사카시 스미오시구 이와이초에 소재한 을화신사라는 데를 왔습니다. 이 을화신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4년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오사카에서 하면서 그때 우연히 환단고기 내용을 읽던 제1교포 한 분이 을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을화? 내가 을화신사 동네 살았는데? 라고 해가지고 우연히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근데 찾아올 때만 해도 설마 했어요. 이 을화 한자는 똑같지만은 설마 그 을화가 한다고에 나오는 그 을화 왕자일까? 한다고에 나오는 을화 왕자가 뭐냐면은 서부여라는 나라가 이제 부여가 여러 계열이 있잖아요. 남부여, 북부여,
북부여, 뭐 동부여 이렇게. 근데 동부여 중에 또 하나가 갈래갈래 해가지고 지금 도양시 어딘가 그 밑에 근처에 백랑산 뒤에 허교 세력이 있다가 모용시 세력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모용시가 들어오면서 계속 패퇴해요. 패퇴하면서 이제 질이 멸멸해지는데 그게 중국 사료에도 또 나오는데 근데 판단 보기에는 그 서부여 사람들이 의려 왕이 있고 의라 왕자가 있는데 뭐 두 가지 식으로 기록에 나오는데 의라 왕자가 무리를 이끌고 먼 남쪽 나라 가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다. 근데 재밌는 게 삼신의 불명에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환단고기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를 가지고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리 한자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보이죠? 의라 한자가 우연히 같은 거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런 보고를 받고 제가 2014년도 어디입니까? 오사카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한나고 콘서트에 참석하는 아침 그 정보식 이사, 대한상 정보식 이사하고 이상형 이사, 그다음에 정보식 이사 딸하고 넷이 왔어요. 여기 아침에 와서 안에 들어가는데 궁사가 있더라고요. 궁사는 이제 대대로 여기를 지키는 이제 절로 치면은 주지 스님 같은 분인데 조그만 뭐 의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례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 몇 마디 말을 걸어서 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의라라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의라는 조선에서 넘어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3세기 말에 넘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거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단고기에는 이제 그 서부의 의라 왕자인데 그게 바로 3세기 말의 사건이에요. 모용 씨가 이렇게 서부의 세력을 밀어낸 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욱 놀라운데 그 의라 일족이 일본에 와서 왕족이 되었다 그러고 왕족이. 근데 일본에는 왕국이 없고 천황가니까 그러면 천황이 된 건가라고 보시는데 그건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았지만 왕족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다시 모이시라고 요거 뭡니까 녹화를 해야 되겠다. 녹화를 하면서 다시 얘기를 했죠. 녹화를 했고 그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몇 년 이제 뜸을 들이다가 우리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지양미 씨라는 사람이 아시잖아요. 네. 박사 논문을 썼어요. 박사 논문 썼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지금 나왔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회가 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될 거고 여기가 이제 관광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온 김에 이 지금 보이는 그 개 있잖아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오른쪽 왼쪽. 근데 이 개를 아주 희한하게도 일본 사람들은 고마이누라고 불러요. 고마이누.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이걸 왜 고마이누냐고 그냥 물어보면은 답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고마이누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보면 고려견이에요. 고려견. 혹은 박견. 근데 박견 사실은 고려견의 다른 의미로 쓰는 건데 왜 뭡니까? 한국 개가 이 신성한 이 소도 같은 신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느냐. 이 벽사의 기능을 하는 것도 이게 쫓아내는 거예요. 삿대기를 쫓아내는. 그러니까 그 말은 바꾸면은 고려견이야말로 벽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삿대기를 쫓아낼 수 있는. 그렇다면은 이 고려견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신사의 뿌리가 조선과 한국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 도리는 얘기했죠. 도리. 소떼가 변천돼서 도리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시메나와가 있어요. 시메나와는 우리 뭡니까 금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삿된 걸 쫓아내는. 그 다음에 신사에 가시면은 어디 가나 거의 대부분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 큰 나무가 뭘까요? 신단수거나 혹은 선왕당 같은, 우리 마을의 선왕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유 민속에 있는 소도라거나 그런 어떤 신교 문화하고 상통되는 점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에 대해서도 이 지혜명 교수는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이 돌을 왜 치우지 않았느냐. 계단도 있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는데, 좀 하는 얘기가 을아 일족이 배 타고 들어올 때 배 균형을 잡는 그 돌이었기 때문에 신성해서 버리지 않는 거 아니라는 뭐 기발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뭐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아무튼 아이디어는 흥미롭다. 그럼 이 삼식이 그 돌인가요? 아니요, 그건 전 몰라요. 근데 그런 주장을 책에서 한 건 아니고 혼자 생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저는 지금 관광국에 나오는 을화가 와서 이 응신시장이 됐다는 그 기록 그대로 여기 을화 신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을화 신사입니다. 자, 이제 원래 을화 신사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도 여기 또 이 신사도 지금 다 축소된 겁니다. 천황을 모셨다 얘기하는데 복잡한 얘기를 생략하고요. 아무튼 여기 이제 제신들이에요. 이런 신들을 여기 모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대을화 신사에 모신 신들 보시고, 자, 여기도 또 이제 고구려 개 두 마리가 또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수를 묶어놓은 큰 나무가 보이죠? 새로운 나무 같은데, 그게 바로 신단수예요. 신단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천조 대신, 대신을 모시는 신사고, 가보시면 태양을 상징하는 저 청동 거울이 이렇게 청동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천조 대신에 이제 신사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줄이 쳐져 있고, 여기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지금 너무나 작게 축소됐습니다. 여기는 손 씻는 곳. 자, 여기 신단수가 여기 크게 있고, 아마 큰 거울이 보일 거예요. 거울, 그죠? 뭔가 거울이 보이죠? 거울, 보통 신사에 신체라는 건 뭐냐면은 신이 깃들어 있는 물건을 신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대전과 본전이 있는데, 대전은 이렇게 절을 하는 그 집이고, 그 뒤에 본전이 있어서 본전에 신을 모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 거울을 보통 신체로 모시는데, 저 신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동 거울 있잖아요. 청동 거울이 이렇게 반질반질한 부분 있죠. 반질반질한 부분에 이제 그 뒤쪽에 이제 접시 같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줄을 달아가지고 목에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슴이 튀어오는데, 여러 해 동안 저게 어떤 정도로 제사장이 썼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옛날에 그 제사장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가 뜰 때, 혹은 해가 질 때, 해를 바라보고 가슴에 잘 서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에서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명단에서 빛이 쫙 나오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되냐면은 광명한 인간이 된 거예요. 빛의 인간이 된 거를 과시하는 게 그 제사장의 신분을 보여주는 용도로 썼다. 그래서 저 동그란 보여주는 신체, 저게 이제 거울인데, 거울이 일본에 남아있는데, 그게 우리 고조선에 보면은 단위선 내용도 그렇고 청동기 있죠? 그게 소위 말해서
광명인간, 홍익인간, 해일인간을 이제 신분을 보여주는 그런 물건이 있는데 일본의 신사야마가 저게 신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게 후문인지 모르겠는데 쭉 보시면 이쪽 도리가 저기 또 두 개. 저 뒤에 도리가 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익숙한 뭐가 있냐면 바로 삼태극이 새겨져 있습니다. 삼태극. 양쪽 문에 쭉 삼태극이 새겨져 있고 여기 또 지나면 또 다른 돌이 쭉 도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고 자, 전부 다 지금 기와장도 여러분들 보시면 다 삼태극입니다. 삼태극. 자, 여기가 대을하 신사고 여기도 이제 개 두 마리. 개는 엄청나게 많네 여기는. 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